이번에는 사이다 사연들만 몇 번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효도는 셀프라고 말만 들어봤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내내 시어머니 전화 등살에 이골이 날대로 난 며느리입니다. 평소 안부 전화는 물론이거니와 어버이날 등등 인사전화 역시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전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피하지만 시어머니 끈질기게 저에게 전화하시죠. 딱히 시집살이랄 것도 없는, 다만 시어머니는 너도 내 자식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저에게 효도를 바라시는 보통의 시어머니시고요. 근데 왜? 하필 나한테? 아들은 뭐 있으시려고? 뭐든 저에게 전화하십니다. 각설하고 이걸 저희 친정에서 모르세요. 물 친정은 멀리 사시다 큰애 봐주시러 오셨다가 못 돌아가시고 아예 이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평생 갚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때부터 13년을 키워주셨으니 우리 딸에게 저보다 더 애틋하세요. 반면 시모는 아이가 2개월에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을 할 때도 본인 화장품 공장 견학 가신다고 안 오신 분이에요. 후에 물으니 뻥인 줄 알았다고. 아무튼 작년에 큰 터울로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저야 셀프로 실드를 씌기 때문에 시모가 오는 거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네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가신 거예요. 대충 적어보자면 넌 이제 네 동생의 보모나 마찬가지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초등 딸에게 하고 가셨네요. 그리고 아이는 상처받았는지 할머니 집 가서 서럽게 울었고요. 참고로 키워만 주신 게 아니고 진심 애틋해 하세요, 저희 엄마. 심지어 호칭도 우리 공주라고 하고요. 친정엄마 우는 아이 달래며 얘기 듣곤 어이없어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우리 시모는 사용 좀 못할 사람으로 찍혔네요. 그리고 대망의 어버이날, 출근한 남편놈이 나에게 웃으며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왜? 장난해? 어버이날이잖아. 여보는 했니? 당연하지. 엄마랑 방금 통화했지. 아니, 우리 엄마 아빠한테 했냐고. 너랑 나랑 같니? 장인 장모님은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잖아. 참고로 같은 아파트 살아요. 남편과는 한 달에 한두 번 마주칩니다. 절대 가깝다고 불러 제끼지 않아요. 뭐가 달라? 어버이날이랑 평소랑 같아? 그리고 언니도 본인 자식 목소리 듣고 싶지 남의 자식 목소리 듣고 싶겠니? 아들이 했으면 된 거지. 그리고 지금 엄마 집이야. 끊어. 죄송하지만 우리 엄마 옆에 계신데 저래 통화했습니다. 전화 끝나자마자 우리 엄마, 아빠 소환하셨고요. 어버이날인데 사이가 카네이션은커녕 전화도 없다고 일단 친정엄마는 한 발 담그고 한 발 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원래 맨정신에 싫은 소리 못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낮술 한잔 사드렸습니다. 물론 엄마가요. 아범, 날쌔.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는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일하느라 바빠. 그동안 내가 어찌하나 지켜봤네. 사이는 자식 아닌가? 내 딸은 때 되면 챙기고 하는데 자넨 뭔가? 싫은 소리 하면 괜히 너희들 부부 싸움 날까 참았는데 참으니 장인 장모가 우스운가? 내 딸도 사돈댁에 사이처럼 굴던가? 죄송합니다. 난 자네가 사이가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부모에게 자식 도리도 못하는 게 어디 내 딸에게 자식 도리를 운운하는 겐가? 땡땡이랑 땡땡이가 너희들을 보고 뭘 배우겠나? 됐고, 앞으로 자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자네도 내 딸에게 자네 부모 봉양 바라지 말게. 이러고 전화 확 끊어버리셨고, 그리고는 나 좀 잘했지? 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해서 뭔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우물쭈물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하니 엄마한테 전화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아우, 모질이. 그래서 웃으며 전화해줬어요. 친정엄마에게. 강제 어버이날 감사 인사하고 끊더군요. 앞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강요도 간섭도 안 하겠다고 약속받고 일단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네요. 그간은 전화할 때까지 삐지고 화내고 지랄 풍년이었는데 올해는 뭔가 이긴 느낌? 그런데 한편으론 저게 우리 엄마 아빠 속내였던 듯해서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젠 정말 효도는 셀프 하려고요. 어떻게 마무리 짓죠?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거둬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다른 사람 말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할게.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진짜 딸이 되어드렸더니 왜 그러세요 시부모님? 이라는 사연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딸 같은 며느리 하는데 진짜 딸처럼 굴면 기겁한다는 식의 만화를 봤었어요. 저는 전형적인 경상도 여자고요. 애교락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일남 일녀중 맞이라서 남편이자 아들 같은 딸이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유치하게 굴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끝마다 항상 애교 강요하시고 살갑게 굴어야 한다 강요하셔서 열불나게 만드는 시부모님 덕에 진짜 딸이 뭔지 보여주려고 실천에 옮겼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서울분들이고 남편과 손이 신우 한 명 있어요. 신우는 출가인 된 지 오래라 별 왕래도 없고요. 딸 키워본 집에서 딸 같은 며느리를 또 원한다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남들은 며느리가 엄마 아빠 하면서 그렇게 애교도 많다더라 하시길래 어머님 아버님 호칭 과감하게 버리고 엄마 아빠로 부르기로 했어요. 애교 있게 엄마 아빠 이걸 원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죠. 두 번째, 이것저것 시키기. 제가 시댁에 가거나 시부모님이 제 집에 오시면 엄마 물 좀, 아빠 테레비 소리 좀 줄여라. 아직도 저녁 안 차리고 뭐하노? 집구석이 개판이네. 좀 치우고 살아라. 시간이 몇 시인데 어딜 또 나가노? 10시까지 집에 들어온나? 엄마 아빠라고 살갑게 부르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길 원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죠. 짜증내기. 시부모님이 뭐 시키시면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또 잔소리 할 거면 나가라. 이럴 거면 엄마 아빠가 직접 하든가 왜 나한테 시켜. 그 정도로도 한마디 내색 안 하고 숙여주는 착한 딸을 원한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죠. 별 대단한 거란 건 아니지만 작은 변화가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키더라고요. 며느리 어려운 줄 알고 며느리 무서운 줄 알게 됐으니까요. 뒤에서 두 분이서 뭐라고 하시든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니까 통쾌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죄책감도 없고 오히려 진짜 딸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같은 대학교 후배라 연애 전부터 저한테 찍소리 못하고 살아서 걱정 없어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사연은 깐족거리는 시댁 것들에겐 매가 답이죠? 그냥 맞자 라는 사연입니다. 지금 날밤 꼬박 새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글을 씁니다. 결혼한 지 2년 반, 2살 어린 시누이에 가부장적인 시모, 시부랑 걸어서 5분 거리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기는 없어요. 앞으로도 없겠죠. 이혼할 거니까. 결혼 후부터 아무 때나 비번 누르고 집에 쳐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내 옷 훔쳐입기 등 막장 개짓거리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댁이었어요. 남편은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은근히 그냥 한 번쯤 줘줬으면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고요. 저는 당연한 성격이 지랄 같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에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 다 하고 인간관계에서 개념 없이 구는 것들을 만나면 몇 배로 망신 주고 꼭 갚아주고 복수해주는 그런 지랄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내가 매일 싸우고 이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부조리한 일에도 그냥 침묵하고 넘어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집에 아무 때나 쳐들어오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한 번 뒤집어 엎고 고쳐줬고요. 시누이년이 한 번은 사과랑 배를 가지고 오더니 언니 이거 깎아봐요 한번 이러면서 과일 잘 깎는지 아닌지 한번 보고 싶대요. 한 번도 과일 먼저 깎아서 먹어보라고 한 적 없잖아요. 꼭 이렇게 참다 말로 시켜야 돼요? 이지랄 하길래 먹고 싶으면 본인 직접 깎아 먹지 왜 참냐고 했다가 집안 뒤집어졌어요. 남편도 그냥 깎아주지 꼭 이렇게 분란을 만들었어야 돼? 넌 너무 다 싸워서 이기려고 들어. 너무 피곤해. 라고 집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드센 여자랑 살기 피곤하다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그때 싸움이 크게 났는데 주먹으로 식탁을 엄청 세게 내려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가 아끼던 친정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접시랑 머그컵이 떨어지면서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전 신랑 새끼 골프 드라이버로 산지 1년밖에 안 된 300 넘는 TV를 풀스윙으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어디 싸우면서 힘자랑하냐고 죽고 싶냐고 개지랄하니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다시는 엄마랑 신혼년 지랄 못하게 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소용없네요. 인연 끌고 살 거 아닌 이상은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가 신혼년한테 쌍욕을 하게 된 이유는 금요일이 시부 생일입니다.
선물은 안 하고 용돈 봉투 50에 외식 시켜드리기로 했어요. 신혼년하고 시부는 평소에도 결혼기념일, 시모 시부 생일, 신혼년 생일, 추석 설날 어버이날 기타 등등 행사만 있으면 저를 들들 볶아가면서 친정에는 선물 얼마 해줬냐 비교질하고 사람 피말리게 했어요. 2살이나 어린 신혼년은 항상 반말 존댓말 섞어가며 비아냥 깐죽거리고 사람 돌게 만드는 게 취미고요. 저만 시댁 가면 그날은 반찬론 다 꺼내서 베이킹소다로 냄새나는 통 다 씻고 말리게 하고 말로 하면 끝도 없어요. 하여튼 신혼년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빠 선물 뭐 샀어요? 아직 안 샀어요. 왜요? 여태 선물도 안 사고 뭐 있지? 지금 백화점인데 내가 골라놨으니까 지금 계좌이체로 돈 보내요. 80 정도만. 생신 선물 따로 용돈 50 정도 드릴까 생각 중이고 80은 너무 과해요. 과하긴 뭐가? 둘이 벌면서 맨날 그 정도도 안 하고 입 닫고. 너무하네 진짜. 돈 벌어서 다 어디다 갔어요? 이지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분도 너무 안 좋은 것도 한몫했지만 묵혀놨던 개같은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한번 참고 오빠하고 의논해 볼게요. 진짜 의논하길 뭘 의논해요. 이까짓 걸로. 그냥 돈 80만원 붙이라니까. 조카 웃기시네. 여기서 폭발. 야, 이 상년아,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 싹수 없이. 이랬더니 3초 침묵 후에 엄마 얘 미쳤나봐 이러고 툭 끊더라고요. 옆에 시모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시 전화 오더니 이따 집으로 오라고 어디서 무식하게 쌍욕이냐고 네 어미가 그렇게 가르치냐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내가 미쳐서 쌍욕 짓거린다고 미친년이라고 그랬대요. 남편도 너 미쳤냐고 진짜냐고 그러길래 그냥 깔깔 웃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진짜 오늘은 끝장을 본다고 생각하고 누구든 지랄하면 10배로 갚아준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저녁에 찾아갔어요. 신랑 새끼는 무조건 싹싹 빌라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분노 숨긴 채 현관문 열었어요. 신혼년이랑 시모가 신발장에 둘이 나란히 서서 저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무릎 꿇고 용서 빈 다음에 신발 벗고 들어오래요. 아버님도 소파에 앉아서 저 죽일 듯이 노려보고요. 신랑 새끼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앞만 보고. 욕을 많이 듣긴 했는데 다 기억은 안 나고 시어머니는 무식한 년이 집에 들어와서 집안꼴 개판났네. 제가 전문에 나왔다고 항상 뒤로 무식하다고 씹었어요. 신우이년은 4년째인데 경상도에 이름도 못 들어본 4년째 나와놓군.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나 하는 것도 없고 예쁜 짓을 해야 예쁘지 가정교육 못 받은 년 등등. 제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부모를 하고 평소에도 개무시해왔고요. 신우년은 너 오빠랑 이혼시킬 거야 사이코 같은 년아 무릎 꿇고 빌으라니까? 이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꿇으라고. 그때 그냥 눈깔 돌아가서 야 이년아 이러면서 머리채 휘어잡고 주먹으로 얼굴 3대 연속으로 퍽퍽퍽 때렸더니 신우이년 깍깍대며 울고불고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는 제 머리털 다 뽑고 목이랑 팔뚝이랑 손까지 다 핥혀서 지금 아예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신우년은 코피 터지고 시아버지는 뜯어 말리며 아이고 지랄났네 아이고 지랄났네 이 소리만. 신랑도 말리는데 제가 끝까지 신우년 머리털 안 놓고 두피까지 다 쥐어 뜯어줬어요. 니킥으로 얼굴도 날리고 아주 죽인다고 생각하고 개패듯이 패줬어요. 신우랑 분리되면서 시어머니도 발로 한 방 차줬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뒤돌아서 신랑 주먹으로 얼굴 2방 때렸고 저도 머리통 한 대 얻어맞고 집으로 왔어요. 바로 따라와서 지랄할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연락도 없다가 너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고 미친년이라고 연락 왔어요. 일단 얼굴 생채기 때문에 오늘 출근은 못하는데 싸우고 나니까 심장 두근거림도 없이 좋네요. 제일 다행인 건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고 애도 없다는 점. 집도 월세라서 제 몸만 쏙 나으면 되는 게 다행이네요. 오늘 차로 제 물건 다 실어서 일단 친정으로 갈 생각인데 진짜 내가 여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해보기 전에는 시댁이 어떤 미친년인지 남편이 얼마나 아내의 힘듦 앞에서 쫄보인지 알 수 없어요. 결혼하고 2, 3년간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애도 낳지 마세요. 모든 건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결혼해봤자 좋을 일 별로 없어요. 같은 침대에서 한 입을 덮고 자고 같이 눈 뜨는 행복? 오래 안 가요. 귀찮고 징글징글해요. 모든 게 다. 더 못 해준 게 억울하네요. 너무했다고도 생각 안 해요. 속이 너무 후련해요. 왜 의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주는 이런 관계를 결혼이란 이름으로 다 감수했던 건지 지난 2년도 너무 후회되고 마음 여리고 소녀 같은 우리 엄마 놀라실 거 생각하면 죄송할 뿐.
내가 똥을 밟은 건지 다른 결혼도 이런 건지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징글징글해서 진짜 안 하고 싶네요. 절대 다시는 안 하려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 저에게 물사대기 날리셨죠?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아세요? 저도 날려드리죠.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시댁집에서 시부모님들 앞에서 남편과 대판 싸우고 끝내고 들어왔습니다. 찝찝하면서도 사이다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튼 남편 욕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저 몰래 시어머니께 제 욕과 엄마 욕을 봤다는 거예요. 남편과 산 지는 1년 됐고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시어머니 저만 보시면 맨날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항상 너 철수 아침밥 안 차려준다며? 남자가 아침밥을 먹어야 일도 잘하는 거야. 네, 저 아침밥 많이 못 해줬습니다. 저는 직장이 있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 작업까지 해야 해서 집에 못 들어올 때도 있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에 집에 와요. 잠도 많이 잡아야 3-4시간 잡니다. 그래서 아침을 많이 못 차려줬어요. 미안하긴 미친. 남편이랑 이미 약속한 게 있어요. 서로 바쁘게 일하는 이상 시간 나는 사람이 집안일 하기로요. 남편은 꼬박꼬박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예요. 집안일요? 바라지도 않아요. 밥은 지가 알아서 차려 먹을 정도 나이는 됐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 남편은 어머님께 제 흉을 봤네요. 쉬는 날이나 여유가 분명히 많았음에도 집 빤스 한 장 빨아본 적 없습니다. 거실에는 뒤집어진 양말, 과자 부스러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어머님께 할 말 했어요. 어머니, 저도 새벽 작업하고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잠도 3시간밖에 못 자요.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그리고 나이 더 먹기 전에 애부터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일을 그만두던가. 집은 개판에다가 청소는 애비가 다 하지? 언제 또 저희 집에 오셨는지 아님 남편이 얘기를 했는지 얼척이 없어서 어머님께 이러저러해서 남편과 여유 있는 사람이 집안일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남편은 하늘이야. 나는 네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혼자 밥 먹게 한 적 없다. 그리고 여자가 일하는 거 그리 좋지 않아. 저는 몸에 문신이 딱 하나 있습니다. 팔에요. 저희 엄마 생일 날짜 레터링이요. 그것도 작아요. 그런 것까지 징그럽다고 하시고 이해는 합니다. 워낙에 보수적인 집안이라서 투명 매니큐어만 발라도 노발대발 하시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저희 엄마 얘기도 짓거렸나 봐요. 너네 엄마는 집에서 뭐 하시니? 집도 가까운데 집에 오셔서 밥이라도 해주라고 하지. 나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허리가 아파서 못 해줘. 허리 아프시다면 산에는 맨날 올라가요. 저희 엄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많이 휘셔서 숟가락질도 불편해하세요. 아무튼 어머님이 하신 말들은 일부고요. 그 밖에 저희 엄마 손 모양으로 흉도 보고 했어요. 어머님 입에서 제 엄마 이야기가 나오니까 화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어머니 아버님 앞에서 남편한테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 없이 말 내뱉으실 때마다 그 화살은 김서방한테 간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나도 우울 가족급해서 네 가족 욕 짓거려 볼까? 어디 우리 엄마 얘기가 나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물사대기를 때리시네요. 드라마 같지만 진짜예요. 저도 바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요? 그 자리에 남편 싸대기를 날렸어요. 세게요. 아주 세게. 퍽소리 나게요. 2대 때릴 걸 그랬나요? 저 손 맵습니다. 그런 후에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욕 겁나 들었지만 진짜 속 시원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 싸대기 맞을까 살짝 겁났는데 뭐 지금 내가 눈이 돌아간 상태인데 오히려 때려주길 원했어요. 한 대 맞으면 이번에 시댁집 창문을 깨버리려고 했거든요. 아버님 골프채로요. 건네 안 때리고 물 먹은 강쥐 마냥 집 뺨만 어루만지대요. 그래서 말 한마디 더 하고 집 나왔어요. 마마보이 새끼야, 엄마 젖이나 더 처먹어라.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이혼 준비해. 그리고 시댁집 신발 전부 밖으로 차버리고 나왔어요. 저희 가족 욕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참고 참다가 오늘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통쾌하고 씁쓸하지만 오늘 이후로 남편과 시댁이랑은 빠이빠이네요. 엄마 아빠께 이혼한다고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걱정이에요. 지금 남편에게 전화하고 난리 났는데 전원 꺼버렸어요. 정이 있었던지라 마음은 아프지만 떳떳하게 제 일하면서 인정받고 살려고요. 아, 생각해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해서 이혼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끝이네요. 어차피 집도 내 거, 가구 같은 건 남편 내 거니까 주면 그만이고요. 이상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사연은 김치 싸대기 저리 가라. 난 고등어조림 싸대기로 시어머니 퇴치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견디다 못해 살다가 이제서야 제정신 차리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희 집과 시어머니 집은 걸어서 15분 거리입니다. 네, 거리만 보고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아주 저희 집을 밤낮 없이 들락거리십니다. 그냥 새벽 6시에 문을 따고 들어오세요. 아니면 변호키가 말을 안 들으면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 제낍니다. 옆집이고 아랫집이고 항이 들어올 만큼요. 그럼 이렇게 올 때는 분명 대단한 일이 있겠죠? 급한 일이 있어서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 열어주면 얼마 전에 한 치과 치료 받은 데가 이상한 것 같으니 병원 데리고 가달라. 방금 김치전을 했는데 많이 했으니 너네 먹어라. 뭐 이런. 어느 날은 부부 관계하는 도중에 도어락 풀리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몸을 숨긴 적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남편도 견디다 못해 들고 있던 리모컨을 던져버릴 때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바로 저에게 와서 멱살을 잡으시더군요.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남편 아니고 제 멱살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 아들을 어떻게 훈련했길래 물건을 던져? 저런 거 모르고 살았던 앤데. 그리고 어느 날은 갑자기 쳐들어오셔서 그냥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시더니 저를 가리키며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변했어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정말 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시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냥 도와드렸어요. 그 일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는데 옆에서 이게 어쩌네 저건 틀렸네 계속해서 지적질. 그래서 어머니 그럼 저 그만할래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틀린 걸 말해줬으면 고쳤어야지. 너 내 밑에서 일했으면 이미 따귀 한 대 올려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어안벙벙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들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기까지 유산하게 되어서 한동안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정말 저렇게 사는 5년 동안은 지옥이 따로 없었네요. 그러다가 저에게 아기가 생겼고 남편도 아기가 태어나고 하니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아기를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아기를 보시더니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좀 나아지셨나? 했던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전처럼 집에 쳐들어오시진 않지만 전화로 고문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고 받다가 안 받다가 저도 제 마음대로 했어요. 가끔씩 한번 아기 옷을 사주실 때며 몇 번이고 전화를 해서 본인이 사준 거고 자기도 새 옷 사고 싶었지만 아기 생각해서 사준 거고 하여튼 끝도 없이 전화하면 무조건 그 말부터 하십니다. 차라리 안 받고 말지 생각했어요. 전화하시면 꼭 남편 안부를 묻는데 회사도 잘 다니고 잘 지낸다고 하면 저에게 나도 그런 잘난 남편이랑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엄청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처음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절 부러워하시는 게 진심 같더라고요. 여기까진 어느 집에서나 있을 수 있고 평범한 갈등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워낙 이상하신 시어머니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제가 1년 새로 친정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 다 사고로 떠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은 정말 너무 힘들고 아팠어요. 먼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오셨습니다. 안 오셨으면 했지만 오신다고 하니 배웅하러 나갔었고요.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너무 힘든데 자기 아들 잠 못 자서 어쩌냐며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군요. 잠 못 자는 게 부모 잃은 마음보다 클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겨우겨우 버티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상주 역할도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 아들 식사 좀 잘 챙겨주시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정말 정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이 상당히 큰 곳이었는데 거기서 본인의 옷을 고르기 시작하시더군요. 상복 입고 서 있는 절 옆에 두고요. 이분이 뭐 하시나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이런 일까지 속에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엄마 장례식 때는 오셔서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따라간 거라며 저보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친정엄마도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도저히 제 장식에선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장례식은 마무리를 했고요. 후폭풍은 뒤에 오더군요. 그 당시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그때 그 장면들이 원망이 되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참 그렇더라고요. 내 부모 잃은 마음도 썩어 못 늘어질 것 같은데 어째서 저러시나.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마음을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하고요. 친정 부모님 두 분도 다 이제 떠나시고 나에게 남은 건 없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 부모 귀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 생각이 드니 과감히 지더군요. 그러던 찰나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역시나 오시자마자 냉장고며 집안을 보며 되지도 않는 꼬투리 잡아가며 속을 긁으시더군요. 그러다가 잔소리 중에 죽은 니네 엄마가 널 이렇게 가르쳐놓고 어떻게 눈을 감았나 싶다 라고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 눈이 돌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식탁이 바로 앞에 있는 냄비가 눈에 보였고 그걸 앞뒤 생각 없이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걸 맞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역시 냄비도 던졌는데 뭐 못할 거 있나요? 순간 이 사람을 죽도록 패고 차라리 감옥에 가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저 역시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던지고 난리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둘 다 멈추게 되더라고요. 지쳐서요. 지칠 때까지 난리치고 나니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니 그 냄비 속엔 고등어 조림이 들어있었나 봐요. 그걸 뒤집어 쓰고 계시더군요. 입술도 터지고 제 머리도 한 움큼은 빠진 것 같고요. 시어머니도 뭐라 하실 줄 알았더니 동공이 살짝 나간 것 같았습니다. 나름 충격이셨겠죠. 그동안 조용히 죽은 듯 살던 며느리였는데 이 난리를 쳤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는요 너무나 속이 시원합니다. 앞으로 시어머니를 뵐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생각이 없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실 것 같네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랄까요. 인간으로서 마지막 모습, 그냥 끝을 서로 보여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솔직히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네요. 그냥 이렇게 영원히 보지 않으렵니다. 더 이상 저는 무서울 게 없네요. 제 나름 이렇게 복수를 했으니 솔직히 말로 한 것보다도 차라리 이렇게 몸으로 풀어버리니 한이 좀 덜 남은 것 같습니다. 전 이제 오히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느리분들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저처럼 이렇게 쌓고 쌓여서 이 지경까지 가게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하실 말씀 하고 사세요.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 따지고 사과 받으세요. 그래도 변하는 게 없다면 영원히 보지 말고 사세요. 한번 등 돌리면 그냥 남일 뿐입니다. 혈육도 아니고요.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다 사연 몇 편을 모아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